라고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보통은 이 세상, 그러니까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이 과학적인 관점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 단순한 그 원리를 이해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모르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원리는 이 사이언스 딱 두 가지라고. 하나는 우리가 보통 물리, 보통 우리가 물리, 세상이죠. 자, 물질이라는 어떤 세상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변하지 않는 하나의 이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하나의 현상에서, 생명이라는 어쨌든 이 개체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 이 물질이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죠. 에너지의 보존, 에너지 보존. 에너지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존이 돼요. 다만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형태. 이게 결국은 이 물질, 세상의 기본의 어쨌든 이 법칙인 거고요. 자, 그 과정에서 생명이라는 게 생겼고, 이 생명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환경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물질도 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것도 또 생명이 생긴 상황에서 또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물질이 변하고, 또 물질이 변하니까 다시 또 생명이 변해요.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 진화라는 어쨌든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이 현상을 볼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우리는 복잡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어쨌든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진화 부분을 제가 한 50억 년 동안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인류의 조상 2부 있죠. 그 다음에 생명의 조상은 우리가 쭉 하다 보니까 이 루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카. 대략 우리가 지금 이 추론을 쭉 해보니까, 과학적인 증거들을 갖고 추론을 해보니까 대략 이 지구상에 한 40에서 45억 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나타났고, 루카라는 어쨌든 이 생명의 이부가, 이 루카라는 어쨌든 이 이부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어쨌든 생명들이 있었겠죠. 근데 현재 생명은 다 이 루카의 다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 지구상에서 생명의 조상은 딱 하나예요. 공통 조상이에요. 이게 루카라는 거고. 영어로 얘기하면은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그러니까는 생명의 공통 조상이에요. 루카. 자, 얘네는 특성 자체가 뭐냐면은 이 당시에 우리가 이 무기물, 이산화탄소, 얘네는 어디서 생겼냐 하면은 바닷속에서 생겼어요. 바닷속에서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 이 용암이 계속 나오는 상황, 용암에서 결국은 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스가 나오죠. 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 안에 있는 수소. 자, 이런 것들 상황에서 얘네들이 결국은 이 이산화탄소, 이 수소에서 결국은 이 지구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를 갖고 하나의 유기물을 만든 거예요. 자, 이 탄소에다가 수소를 이렇게 끼워준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물이 만들어진 거죠. 물론 물이라는 건 다른 데도 물론 왔죠. 하지만 즉 얘네들은 뭐냐면은 결국은 초기의 지구에서 나오는 이 가스, 이산화탄소에서 열 에너지를 갖고 얘네들은 유기물을 만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이게 루카입니다. 또 하나 이 생명이라는 어떤 현상이, 생명이라는 어쨌든 이 개체가 이 지구상에 생기는 거는 자, 물이라는 환경이죠. 자, 물이라는 환경에서 결국은 물이라는 환경에서 물에 녹는 게 있고 물에 또 녹지 않는 어쨌든 물질들이 있죠. 자, 녹지 않는 물질은 대개 우리가 지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리피드. 그죠? 자, 리피드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이 유기물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이 리피드, 지질은 어떤 형태로 가게 되냐면은 물이라는 환경에서 지질은 결국은 모이게 되겠습니다. 모이게. 그래서 모이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모이게 되냐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의 리피드가 이중층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 막을 경계로 해서 박하고 안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게 하나의 그 생명의 이 시작되는 포인트죠. 이게 뭐냐면은 앞서 제가 얘기한 베지클이라는 거예요. 베지클. 자, 우리는 현재 베지클이라는 거는 이 중요하다라는 걸 최근에야 우리는 알고 있지만 되돌아가서 보면은 베지클이라는 거는 생명이라는 게 생기기 이전에 이미 있었고 이 베지클이라는 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그 진화를 한 거죠. 진화를 하게 되면서 이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루카라는 게. 이 루카. 그러면서 뭡니까? 이 유전자를 증폭하기 시작하고. 그죠? 생명의 하나의 그 핵심이죠. 자, 이런 부분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생명이 생길 때 하나는 이 막을 통한 경계. 두 번째는 이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대사. 자, 이 부분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루카라는 게 이 45억 년 전에 생긴 루카가 45억 년 동안 쭉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진화를 하게 되는데 진화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이 세 가지. 자, 아키아, 이 프로테오박테리아, 사이아노박테리아. 뭐 다른 것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여러분들 세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세 가지.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아키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포는 결국은 이 아키아가 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키아예요. 아키아. 자, 우리 영어로 아키아라고 그러고 우리는 고세균 혹은 고균이라고 해요. 고균. 현재 우리가 아키아를 볼 수 있는 거는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안 좋은 환경이죠. 뭐 용암 같은데 혹은 뭐 아주 오염된데 자, 이런 데서 결국은 이 메탄을 만드는 그런 어쨌든 이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아키아라는 어쨌든 균하고 사람 세포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루카를 가장 닮은 이 현재 미생물은 아키아라는 거고 아키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는 인간으로 이렇게 진화를 했다라는 거죠. 자, 아키아라는 거는 다시 특성이 이 바다 밑에서 이산화탄소를 갖고 이 유기물, 이 메탄, 그다음에 에탄, 그다음에 뭐 프로페인 이런 식으로 유기물을 이렇게 만드는 특성이 있었어요. 자, 그 과정에서 막이 생겼고. 자, 근데 이 루카, 그다음에 거기에 가장 닮은 후손인 이 아키아라는 거는 이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드는 능력은 뛰어났는데 얘네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산소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얘네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산소에. 자, 근데 산소는 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자, 어쨌든 그 산소가 뭐 쓰는 견들이 좀 생겼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생긴 거는 뭐냐면은 이 생명이 이 바닷속에서 쭉
이 번식하면서 이 생명들이 어디로 오게 됐어요? 바다 표면으로 오게 됐죠. 자, 바다 표면으로 오게 되면서 태양을 만난 거예요. 태양을. 생명이. 자, 그러면서 생명이 어떤 식의 진화를 했냐면은, 자, 이제는 이 물, 엄청난 이 소스잖아요. 물. 자, H2O라는 걸 갖고 태양에 있는 에너지를 갖고, 태양 에너지를 갖고 이제는 자기네가 에너지도 만들면서 이 유기물을 만든 거예요. 소위 말하는 포도당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네들은 물을 갖고 태양 에너지를 갖고 결국은 이 포도당, 유기물을 만들면서 결국은 내놓는 게 뭐예요? 산소를 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지구상에 산소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결국은 처음에 이 루카, 아키아의 시대에서 결국은 이 사이아노박테리아 시대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지구상에 산소가 이렇게 많아지게 됐고요. 자, 산소가 많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산소를 쓰는 균들이 생기겠죠. 자, 그게 자, 프로테오박테리아라는 거. 얘네들은 특징 자체가 산소라는 건 뭡니까? 산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를 만드는 관점에서는 대단한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불이라는 게 뭡니까? 다 산소죠, 산소. 우리가 뭐 동양 이 철학 관점에서 우리 음양 오행 중에서 우리가 1월 뭐 이렇게 7일,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화에 해당되는 게 다 산소죠. 산소라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산소라는 거는. 자, 이 프로테오박테리아라는 미생물은 산소를 쓰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다만 얘네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 에너지의 문제, 에너지 원의 문제죠. 에너지 원의. 자, 그렇게 쭉 한 20억 년을 이렇게 뭐 몇 가지 그 미생물들이 있지만 핵심은 세 가지가 이렇게 쭉 지내다가 한 15억 년 전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게 아마 이 생명 관점에서, 지구상에 있는 생명 관점에서 엄청난 거죠. 자, 그 엄청난 건 뭐냐면은 이 아케아라는 이 미생물 안에, 자, 프로테오박테리아, 그 중에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두 개가 공생하게 된 거예요. 보통은 이 미생물이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이 미토콘드리아가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케아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때요? 아케아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치명적인 약점은 산소잖아요.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써갖고 이걸 다 에너지로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만들 수 있는 능력 플러스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제는 세포가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미생물은 모든 거를 다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자까지 다 이 아케아한테 줬어요. 자, 그러면서 아케아는 이 유전자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면서 하나의 이 막으로 쌓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게 핵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진핵생물이라는, 진핵생물. 핵을 진짜 갖고 있는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나타나게 됐고, 자, 그 이후에 사이아노박테리아라는 그 미생물은 지네는 태양만 있으면, 태양하고 물만 있으면 지네가 혼자 다 살아갈 수 있어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아케아하고 결국 미토콘드리아가 얘네들을 끌어들인 건지 사이아노박테리아가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이아노박테리아가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 중에 완전한 생명이 생긴 거죠.
태양하고 물만 있으면 자기가 이 자급자족을 다 할 수 있는 생명. 자, 그게 진화된 게 식물이죠, 식물. 식물. 그래서 이 동물이라는 거는 결국은 두 가지 미생물의 공생, 그다음에 식물이라는 건 세 가지 미생물의 공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 관점에서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보면 아주 문제가 굉장히 단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 생명, 그러니까 지구가 생겨서 지구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갖고 지구상에서 생명이라는 게 하나의 세 가지 미생물의 하나의 그 공생관계에 의해서 현재 이 동물, 식물, 그 다음에 인간, 동물에서 인간, 이런 식으로 제가 진화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정리를 좀 했고요. 자,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이제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실제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우리 몸에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 공생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공생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질병이 생기는가? 그 암을 하나의 그 예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짠맛.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이 머리 쥐가 나죠, 그죠? 뭐 제가 쥐나려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결국은 이 지구,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하나의 물질, 자, 물질. 자, 그걸 하나의 우리로 보는 하나의 원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원소들이 하나의 에너지에 의해서 서로 이 여러 가지 케미 서로 만나고 떨어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게 생겼고, 자, 그래서 이 생명체 안에 우리 몸은 한 96%, 그러니까 95% 이상은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네 가지 원소. 자, 그 중에서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자, 요 네 가지 원소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뭐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뭐 탄소라는 건 우리가 유기물이죠. 하나의 에너지 원이죠. 자, 산소라는 거 써서 이걸 만듭니다. 자, 태우는 거죠. 자, 태우기만 하면은 그냥 다 타버리죠. 자, 그러면 태우는 거를 뭔가 꺼줘야 될 게 필요한 거죠. 자, 그게 이 질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 기본적인 어쨌든 이 백본은 다 탄소입니다. 탄소에다가 그 다음에 수소라는 게 붙어 있는데 수소 대신에 산소가 붙어 있느냐, 질소가 붙어 있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 그냥 다른 뭐 복잡한 거 보지 마시고 이 부분만 여러분들 잘 보시면 굉장히 어떤 물질을 보는데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맛이라는 거 있죠. 이 단맛 이게 있고 짠맛이라는 건 우리가 생존의 맛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쓴맛이 있어요. 쓴맛. 자, 쓴맛은 독소의 맛이라고 그랬어요. 독소. 자, 독소라는 거는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약이 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이 물질이에요. 독소라는 거는. 왜? 과하면은 독이죠. 근데 과하지 않으면,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뭐 연예인들
보톡스 있잖아요. 이게 독소죠. 독소죠. 근데 독이지만은 이걸 활용하니까 약이 되는 거고, 실제 지금 우리가 약으로 쓰는 대부분의 어쨌든 이 화합물들은 다 독소입니다. 독소. 독소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인 특성이 다 N이라는 질소를 갖고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통칭해서 우리가 이걸 알칼로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알칼로이드는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식물 입장에서는 다른 개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기 때문에 이 독한 거죠. 근데 이거를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써요. 우리가 식물을 먹을 때 쓴 거는 결국 알칼로이드, 질소화합물이 있기 때문인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먹으면 우리가 죽어요. 근데 이거를 잘 알고 먹으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좀 할 건데요. 자, 그 얘기를 제가 단백질, 우리가 결국은 이 감칠맛 난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단백질 맛이죠. 자, 그게 이 감칠맛이라는 게 보고된 거는 20세기 초반이죠. 일본. 그래서 우리가 감칠맛, 그래서 이거는 이 감칠맛을 일으키는 하나의 이 화합물은 이 아미노산 중에서 이 글루탐산이라는 거죠. 자, 글루탐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산입니다. 산하고 아미노하고 산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이 다른 얘네들은 결국은 산소하고 질소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이라는 거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주로 쓰는 거죠. 물론 그 외의 기능도 하겠지만, 근데 단백질이라는 거는 뭐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돼서 단백질 만들기도 하고 핵산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기분 좋게 하는 우리가 신경 전달물질도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중요한 어쨌든 디펜스, 면역 관련된 물질들을 만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칠맛, 단백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이 영양소죠. 영양소인데요. 이 영양소 관점에서 자, 어떻게 이 인간은 이 장에 있는 이 미생물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건강, 그다음에 질병이 발생하는지를 제가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소화기관은 우리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구강에서부터 위까지는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소장부터 대장까지도 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상부는 위까지를, 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12지장까지를 위라고, 상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장부터 우리가 대장, 직장, 항문까지를 우리가 밑이라고 얘기를 해요.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는 이 12지장까지는 대개 소장에서 대개 흡수가 일어나는 데는 이 제주놈 공장이에요. 공장에서 흡수되게끔 다 처리를 해놓는 거고, 그 다음에 제주놈에서 모든 게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극히 뭐 비타민 이런 것들이 이 터미널, 우리가 일리움, 회장이라고 해요. 거기서 흡수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소화가 안 된 것들은 대장으로 가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뭐 흡수, 뭐 배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이 소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 소장, 스몰 인테스틴이라고 하는데요. 소장에 사는 균들하고 균이 내는 소포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크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소장에 있는 균 크게 뭐 한 3-4가지가 중요한데, 근데 보니까 이 소포, 이 소장에 있는 균이 내는 소포는 거의 95% 이상은 특정한 계열에 있는 균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보니까 프로테오박테리아예요. 자, 프로테오박테리아는 아까 뭐하고 프로테오박테리아가 뭐 미토콘드리아라고 얘기했죠. 미토콘드리아. 자, 소장은, 자, 다시 지난 시간에도 언뜻은 소장은 이 면적으로 따지면 제가 테니스 코트만 한다고 얘기했어요. 테니스 코트만 한 데에서 엄청난 환경에 외부에 있는 물질들이 소화가 돼서 흡수가 돼요. 자, 흡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장에는 병이 잘 안 생겨요. 암은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다른 데는 암이 많이 생겨요. 대장에도 암 생기고 위에도 암 생기고 뭐 폐에도 암 생기고 하지만 소장에는 암이 없어요. 왜 그럴까? 자, 근데 세포는 뭐 똑같은데, 자, 그 얘기는 소장에 있는 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장에 있는 이 균, 미생물하고 소장에 있는 세포하고 굉장히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환경을, 그 환경, 병이 안 생기는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관점에서 보면 프로테오박테리아라는 균에서만 나오는 소포가 거의 95% 이상을 차지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장에서 소위 말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이 병이 안 생기게끔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프로테오박테리아 균이 내는 소포가 굉장히 중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자, 그렇다면은 다시 우리가 산소 얘기를 들여다보면 아까 진화 얘기를 했죠. 크게 3가지가 있다고요. 자, 아케아라는 거는 만드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산소에 굉장히 치명적이고 산소가 있으면 못 살아요. 근데 프로테오박테리아, 미토콘드리아라는 거는 산소를 갖고 엄청난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제가 자꾸 이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 몸은 미생물이 2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혐기성, 아키아, 그 다음에 호기성, 미토콘드리아. 근데 이거는 공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가더라도 이걸 아주 효율적으로 쓰는 건데,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2가지 종류고, 근데 얘네들은 장에 있는 미생물하고는 자기하고 유사한 것끼리 소통을 하는 거예요. 즉, 아케아는 혐기성, 미토콘드리아는 호기성. 근데 소장 같은 경우는 소장에서 결국 소포를 내는 균들은 다 프로테오박테리아, 호기성이죠. 이게 뭐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뭐예요? 혐기성이에요? 호기성이에요? 호기성이죠. 그죠? 결국은 이걸 다시 호기성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죠. 호기성. 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2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아키아, 혐기성. 자, 미토콘드리아, 호기성이에요. 그죠? 얘네들은 장에 있는 혐기성균하고 호기성균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아니, 결국 자기하고 친척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커뮤니케이션 해요. 우리가 인간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쉽지, 우리가 뭐 이런, 개는 좀 낫지만, 어쨌든 동물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자, 이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자, 요거를,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 건데, 자, 소장에 있는 어쨌든 이 우리 몸에 있는 그 균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라고 제가 했어요. 근데 이거를 산소 관점에서 보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호기성, 산소가 있는데도 살 수 있는 균. 그다음에 혐기성,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살 수 없는 균.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호기성 세균들은 이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연료가 별로 없더라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연료가 별로 없더라도 얘네들은 생존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반대로 혐기성 세균들은 이 에너지를 만드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는 이 에너지원, 연료에 굉장히 디펜던트해요. 자, 그래서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는, 먹을 게 많은 환경에서는 잘 살아요. 혐기성균이나 호기성균이나, 그죠? 근데 연료가 떨어지는 환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살아남을까요? 호기성균이죠. 혐기성균들은 살아남지 못해요. 자, 이거를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대입을 해보면, 그죠? 자, 다시 소장으로 돌아가세요. 소장은 다른 장기하고 달리 진화를 어떻게 했냐면은 소장은 흡수하는 데잖아요. 흡수하는 데이기 때문에 다른 장기하고는 달리 이 소장은 이 바일이라는 게 있어요. 바일. 자, 우리가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 자르죠. 그 다음에 자른 다음에 나중에 이 췌장에서 여러 가지 소화효소들이 또 들어와요. 그 다음에 간에서 바일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 공장, 제주눔이라는 데로 가면서 결국은 이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흡수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장내에 이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이 인간은 바일이라는 어쨌든 물질로 이렇게 조절을 해요. 바일이라는 물질로. 여러분들 좀 어려운 물질이니까 어려운 내용이니까 조금 지나가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소장의 이 균의 분포를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소장에 있는 이 세포하고 긴밀하게 이 관계를 갖고 있는 균은 뭐냐 하면은 호기성균이라는 거고요. 호기성균들 중에서도 이걸 얘기하면 프로테오박테리아라는 거고요. 자, 프로테오박테리아는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냐 하면은 아케하고 하겠어요? 미토콘드리아하고 하겠어요? 미토콘드리아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부분인 거고요. 자, 이거를 다시 우리가 단백질, 감칠맛 나는 이 아미노산 관점에서 보면 자,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이거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단백질도 이게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또 만들어진 한 15%는 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써요. 근데 나머지 한 85%는 이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했죠. 자, 산만으로 따지면은 이 지방이나 포도당하고 거의 이 구조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탄소, 수소, 산소. 자, 근데 아미노산의 중요한 거는 뭡니까? 아미노라는 거예요. 질소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질소가. 자, 질소가 붙어 있다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자, 우리 몸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자, 지금 탄소는 기본적으로 뭔가 연결되는 백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수소가 연결돼 있어요. 거기에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서 얘네들은 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산소라는 게. 자, 그러면 질소는 뭐냐는 거. 근데 질소가 붙어 있는 우리 몸에는 이 아미노산이죠. 아미노. 자, 그 다음에 질소가 붙어 있다라는 거는 이 독성도 있지만 이 약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은 엄청나게 또 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근데 우리 자연을 봅시다. 자연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 물이라는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드라이한 게 공기라는 환경이 있어요. 물이라는 게 H2O, H하고 산소 H2O고, 그 다음에 공기라는 환경에서 중요한 거는 H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질소하고 수소가 있는 거죠. 아니, 산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는 우리는 숨 쉬면서 우리가 들이마셔요. 그죠? 물은 우리가 먹어요. 그죠? 근데 질소는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올까? 자, 질소는 결국 아미노산이죠.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 이유는 결국 우리 몸에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시면 되지만, 질소는 결국은 우리 몸에 이 아미노산 형태, 단백질 형태로 우리 몸에 주로는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자, 근데 이 질소라는 게 결국은 이 식물이나 동물이 직접 자기네가 단백질을 만드는 법은 없으니까 결국은 식물이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요. 식물이 단백질을 만들려면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이 식물로 가야 되잖아요. 질소가 그냥 가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질소는 필연적으로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질소를 고정한 다음에 그 미생물이 식물한테 암모니아를 공급해줘요. 그 암모니아를 갖고 식물은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 만든 단백질을 동물이 섭취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 질소라는 건 좀 복잡한 이 과정을 거치는데, 자, 그렇듯이 결국은 이 질소라는 게 아미노산이 결국은 이 대사 과정에서 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가 콩팥이 필요한 게 결국은 이 아미노산이 에너지로도 쓰이지만은 이 아미노산에 붙어 있는 이 질소, 이 암모니아는 결국은 이 유레아라는 거 아시죠? 요소. 우리 오줌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유레아를 배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변을 보잖아요. 자, 그래서 유레아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는 배설이 된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라는 거는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은 냄새 나잖아요. 그죠? 우리 홍어 먹으면은 냄새 나죠? 이게 다 암모니아 냄새죠. 그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톡식한, 굉장히 독성이 많은 물질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험하려고 해도 굉장히 폭발력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잘 하기 싫어해요. 굉장히 독한 물질로 알고 있어요. 자, 우리 몸에 결국은 이 아미노산에 있는 이 암모니아를 어떻게 우리 몸에서 이거 조절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보진 않죠. 이 부분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이 현상을 제가, 우리 몸에는 크게 4가지 물질로 되어 있고, 자, 탄소라는 기본, 자, 수소는 기본적인, 자, 결국은 이 산소냐 질소냐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에너지를 만드는 관점에서는 산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산소라는 게. 자, 산소를 갖고,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태워봐야 아주 조금 태우는 거예요. 에너지가 조금 만들어져요. 근데 산소라는 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게 됐죠. 자,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세포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산소라는 게 결국은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변하려면은 이 전자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전자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산소가 다 되면은 이 물까지 가면은 이 완벽한데, 이 중간 과정에서 아주 리액티브한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자, 이거를 우리가 리액티브한 그 옥시즌 스피시스. 자,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해요. 활성. 그게 리액티브하다. 산소라는 게 결국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려면 전자라는 게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전자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리액티브하게 바뀌어요. 자, 리액티브하게 바뀌는 이 물질이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어쨌든 이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죽음으로도 이렇게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활성산소,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해요. 산화. 산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태우는 과정에서 산화 과정에서 에너지도 만들 수도 있지만은 필연적으로 이 산화 스트레스가 생긴다라는 거고, 이 산화 스트레스,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이 문제인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가 현재 어쨌든 이 질병의 대부분의 문제인 거예요. 산화 스트레스라는 이게 결국 암하고도 관련 있고 염증, 뭐 암, 그 다음에 이게 수명, 노화 다 관계 있는. 그 다음에 이 산화 스트레스를 결국은 갖고 이 세포를 조정하는 게 뭐냐? 결국은 그게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서는 자, 산소가 있으면은 기본적인 거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게 돼요. 전자라는 거는 이 음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자, 이걸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스포록사이드라 그래요. 요거를 다시 과산 H2O2 전자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요렇게 보내고 다시 이 물질이 다시 물로 가게 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긴 이 ROS,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기량하느냐, 이게 결국은 그 세포가 지 수명껏 사느냐, 중간에 헷가닥하느냐, 중간에 죽어버리느냐. 자, 우리가 빨리 죽는 게 뭐예요? 빨리 죽으면은 아주 중요한 세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능이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뇌 같은 경우는 뭐 이 인지하는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죽어버리면 우리가 치매가 생기죠. 자, 숨 쉬는 폐가 죽어버리면은 이 호흡부전이 생기죠. 간이 죽어버리면은 간부전이 생기죠. 자, 빨리 죽는 것도 하나고, 또 하나는 지수명껏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얘네들이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하는, 이게 암이죠. 암. 이것도 문제죠.